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께서 미리 생각하지 못하셔서 나중에 이미 공사가 시작된 후에 가장 후회하시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사할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입주하고 나면 왜 안 만들었지 하는 1순위 불편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뿌 실장입니다.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핵심 10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걸 넘어서 실제로 편리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주방을 만드는 게 좋겠죠. 직접 시공 현장에서 겪은 사례와 함께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방의 심장은 바로 동선입니다.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이 세 가지 점이 삼각형을 이뤄야 요리가 편해집니다. 각각 1.2m에서 2.7m 정도까지이고 거리의 합이 3에서 6m면 이상적이고요. 너무 가깝거나 멀면 불편해져요. 냉장고와 싱크대가 1m도 안 떨어져 있으면 문을 열 때마다 부딪히고 반대로 5m 이상 떨어지면 재료 하나 꺼내는데도 발걸음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동 동선을 설계할 때 개폐 방향을 꼭 고려해 주세요. 냉장고 문이 반대쪽으로 열리면 동선이 꼬여버립니다. 동선을 최적화할 때 보조작업대를 넣으면 요리를 멈추지 않고 재료를 임시로 내려줄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주방은 매일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천연 대리석, 인조 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세라믹 등의 여러 상판 소재가 있지만 엔지니어드 스톤이 관리는 제일 쉽습니다. 대리석은 고급스럽지만 얼룩이 잘 스며들고 인조 대리석은 저렴하지만 긁힘이 많아요. 엔지니어드 스톤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오염이나 얼룩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일반 세제랑 물, 행주만으로 청소가 가능하고 별도의 왁스나 오일 코팅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서 장기 사용과 관리하실 때 가장 편리합니다.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매우 고급스럽지만 미세 구멍 때문에 기름이나 김치 국물 같은 얼룩이 쉽게 깊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고요.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에 취약해서 까다로운 유지 관리가 요구됩니다.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이 다양하지만 경도가 조금 낮아서 칼질이나 무거운 조리도구에 의해서 스크래치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열성이 낮아서 뜨거운 냄비 등을 바로 올릴 경우에 변색이나 손상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벽면 디자인은 상판과 같은 소재의 스톤을 벽면까지 같이 마감해야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요. 줄눈이 없어서 청소가 가장 쉽습니다. 그 외에는 타일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마감재겠죠. 실제 경험상 청소가 쉬운 소재를 선택해야 가장 후회가 없습니다. 기름이 튀는 주방에서 청소 안 되는 소재는 바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주방 상판의 두께는 제가 추천할 때는 12mm 이상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엔지니어드 스톤 원장이 기본 두께가 12T, 즉 12mm로 나오고 있거든요. 미니멀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9mm도 고객님들께서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시공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오래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뿌 실장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9mm는 시간이 지나면 휨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보강 구조와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체 타일은 줄눈 컬러 선택이 핵심이에요. 화이트 줄눈은 기름 때문에 바로 변색될 수 있으니까요. 진회색이나 베이지 줄눈을 추천합니다. 싱크볼은 스테인리스보다 사틴 마감을 선택하면 물자국이 훨씬 덜 보입니다. 주방은 물건이 참 많죠. 냄비나 그릇, 식재료, 소형 가전들까지.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깔끔한 주방의 핵심인데요. 동선과 동작을 분석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죠. 사용자의 이동 동선과 손이 가는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자주 쓰는 것은 가장 손쉬운 자리라는 원칙으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조리, 세척, 보관, 가전 사용까지 동작을 분석해서 각각의 구역에 필요한 수납을 분리해서 배치해주세요. 풀아웃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깊은 서랍은 단순히 공간이 많은 게 아니라 서랍을 끝까지 당길 수 있어서 숨겨진 뒷공간까지 100% 활용 가능하세요. 서랍 안에 이너 트레이나 파티션 같은 것을 활용하면요.
냄비나 뚜껑, 조리도구 분리가 쉽고 물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랍형 수납 같은 경우에는 허리 아래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오픈 선반은 바로 접근이 가능한 수납이지만 먼지나 기름때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사용 빈도가 높은 아이템만 올려주시고요. 코너 하부장에는 회전 선반, 데드 스페이스를 없앨 수 있고 무거운 냄비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벽걸이 레일에는 집게나 국자, 냄비 뚜껑, 컵같이 자주 쓰는 소 도구를 걸어주시고요. 레일 시스템은 후드나 조리대 근처에 집중 배치해서 조리 동선을 최적화해 주세요. 가전이나 식자재별 전용 공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토스터나 커피 머신 등의 소형 가전은요, 슬라이딩 도어나 플랫장처럼 플러그가 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수와 조리 스타일, 가전 사용 습관에 따라서 맞춤형 수납 패턴 설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 손 닿는 곳에 식기, 간식, 도구를 모아서 안전하게 배치하면 좋겠죠? 수납은 일단 예쁘게 놓고 나중에 바꾸기보다 설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사용 동선과 물건의 크기를 체크하고 실제 들여야 하는 냄비, 그릇, 가전 치수를 미리 측정해서 주방 가구를 만들면 실패 없는 수납이 됩니다. 상부장은 무조건 크게 집기보다는 내부 선반 높이를 10cm 단위로 조정 가능하게 설계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댐퍼 기능 있는 경첩을 꼭 쓰시면 좋습니다. 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문짝 처짐과 함께 닫힐 때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레일 시스템을 설치할 땐 가장 무거운 조리도구, 무게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너무 저가형은 시간이 지나면 처집니다. 주방에서 조명은 단순히 밝히는 기능을 넘어서 작업 안정과 전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천장에 메인등만 달면 그림자가 생겨서 칼질할 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부장 LED를 설치하면 손이 가는 조리대가 확실히 안전해집니다. 간접 조명은 요리가 끝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분위기를 살려주죠. 조명 설계는 밝기 구분이 핵심이에요. 작업 등 회색 온도는 4000켈빈, 주백색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뜻한 전구색 3000켈빈만 쓰면 시인성이 떨어져서 칼질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반드시 작업등과 포인트 펜던트를 혼합 사용해서 분위기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아주세요. 주방을 깔끔하게 만드는 비밀은 바로 빌트인 가전입니다.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를 가구처럼 통합하면 주방이 한층 고급스럽고 공간도 넓어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이즈하고 배선, 배관 위치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가전을 나중에 바꾸시려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빌트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가전을 미리 계획하고 여분 공간을 1cm에서 2cm 정도 남겨주는 게 안전합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측면의 환기 공간을 3cm에서 5cm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여름에 과열되면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식기세척기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전용 차단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분전함의 전기 용량을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교체를 고려해서 가전 도어 커버를 분리형으로 하시면 유연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가장 답답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료 놓을 공간이 없을 때입니다. 최소한 90cm 이상의 작업대를 권장드리고요. 아일랜드를 활용하면 확장성이 정말 좋아요. 특히 두 명이 함께 요리할 때가 많은 가정이라면 꼭 넉넉하게 작업대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서로 부딪혀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일랜드 작업대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 되면 좋고요. 열기구 같은 경우를 설치할 때에는 1100, 110cm 이상으로 설계해 주세요. 상판 모서리는 라운드 마감을 해주면 아이가 있는 집에서 부상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주방은 기름과 냄새, 습기와의 전쟁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구 변형까지 생길 수 있어요. 후드는 흡입력과 소음, 그리고 덕트기를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창문은 가능한 조리대 근처가 좋겠죠. 한 번은 후드 배관을 5m 이상 길게 빼다가 흡입력이 약해져서 결국에 교체 공사까지 하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환기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후드 설치하실 때 덕트 길이는 3m 이하, 굴곡은 2번 이하로 제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외부 배기구 직경은 최소 15cm, 150mm 이상 확보해야지 흡입력이 제대로 나옵니다.
주방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요리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야겠죠. 1인 가구는 일자형이 깔끔하고, 가족이 많으면 기역자형이나 디귿자형이 동선이 효율적입니다. 아일랜드형은 수납과 작업, 식탁까지 다 되는 만능이죠. 주방 형태는 무조건 유행에 따라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맞춰야 됩니다. 디귿자형 주방은 좁은 공간에서는 한 사람이 서면 다른 사람이 다 못 지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폭이 1.2m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주세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동선에서 최소 90cm 이상 확보가 돼야 막힘없는 주방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고객님들께서 미리 생각하지 못하셔서 나중에 이미 공사가 시작된 후에 가장 후회하시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콘센트나 배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할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입주하고 나면 왜 안 만들었지 하는 1순위 불편 요소입니다. 특히 커피 머신이나 토스터, 전기밥솥 다 동시에 쓰면 멀티탭이 당연히 거미줄처럼 난무하겠죠. 그래서 작업대 위에 콘센트는 최소 2개 이상, 그리고 식기세척기나 정수기 배관,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도 자동 급배수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쓸 가전을 계획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작은 디테일이지만 편리함을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정수기는 물, 배관과 전기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대 가까운 하부장 안쪽에 미리 준비해야 불필요한 배선 노출이 없겠죠. 특히 요즘 아파트에서 냉장고장 옆에 정수기장이나 로봇 청소기장을 시공하시면서 커피 머신까지 같이 놓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배관과 전기와 필요한 가전을 미리미리 생각하셨다가 한꺼번에 가구 들어올 때 시공해야 비용도 절약하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고급스러움은 사실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손잡이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고, 가전 도어 라인이 싱크대 상판과 딱 맞아떨어지고, 마감 실리콘이 깔끔해야 전체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또 컬러 매치는 주방의 무드를 좌우해요. 화이트와 우드, 블랙과 그레이처럼 톤 앤 매너를 맞추면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디테일을 무시하면 어딘가 어설픈 주방이 되고요. 디테일을 챙기면 고급스러운 주방이 됩니다. 상판과 벽체 타일 실리콘은 항균 실리콘을 꼭 써주시면 좋고요. 일반 실리콘은 6개월도 안 돼서 당연히 곰팡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수전은 풀 아웃 타입을 쓰시면 대형 냄비 세척이 정말 편하고요. 손잡이를 무광 매트로 통일하면 지문 자국이 거의 안 보여서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 핵심 요소 10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주방 인테리어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전기, 설비, 환기, 수납까지 아우르는 공학적인 설계라는 걸 꼭 염두해 주시고요. 전문가들이 시공 전에 반드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는 동선, 구조, 설비, 조명, 디자인, 마감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구상하시는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주방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에요. 예쁘게 꾸미는 걸 넘어서 편리하고 오래 쓰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푸실장이었습니다.